아, 제 기억에.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 눈이 뭐 초롱초롱. 특히 눈,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 기억에 김혜선 씨는 그 드라마 OK 광자매 첫 번째 그 첫 방송 직전에 이혼 소식을 알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 번째 이혼 소식이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김혜선 씨가 이번엔 세 번째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김혜선 씨가 드라마 속에 맡은 배역과 상황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역도 결혼을 여러 번 한 캐릭터인 모양이죠? 네, 드라마 OK 광자매에서요. 김혜선 씨가 극중 늦둥이 딸이 있는데 몇 번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단순 쾌활한 오탱자 역으로 드라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정말 감초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었어요. 김혜선 씨 역시 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냥 철판을 깔고 했다. 내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담고 연기에 더 전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세 번의 이혼에 대한 신경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세 번의 이혼사가 그대로 드러났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숨길래야 숨길 수 네. 없는 사실이지만 본인은 내가 세 번 이혼했다, 세 번째 이혼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려, 잊지 않으려 한다고 잊으려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죠. 엄마잖아요. 아, 난 자식들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씩씩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김혜선 씨가 이 결혼 부자가 된 그 이유에는 지극한 모성애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재혼도 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또 보통 많은 여성분들의 사연일 거예요. 김혜선 씨도 이 두 번째 이제 결혼하고 이혼했을 때 보면은 이제 2003년에 일단 첫 번째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2004년에 극비리에 두 번째 결혼을 재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뭐 언론에도 친구들에게도 친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살짝 결혼했는데 그래도 이때 또 축복스럽게 둘째를 임신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대해서 나중에 김혜선 씨가 돌아보면서 얘기하기를 아침에 나는 이제 일하러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 아이들을 떼어놓고 나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엄마인데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는 대신 노력해서 내가 배우로서 훌륭한 몫을 해내면 그것도 또 어떤 당당한 엄마, 훗날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아이도 생겼고 하니까 본인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불과 또 재혼한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지요. 네, 당시 두 번째 결혼, 이혼 사유는 밝혀졌나요? 밝혀졌습니다. 빚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7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는데 이 빚 규모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랐죠. 야, 17억 원의 빚이면 원이면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빚이 생겼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결혼한 분이 이 사업가였어요. 보통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나면 이 여성분들이 두 번째는 내가 좀 재력가랑 해야 되겠다. 사업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요런 좀 연예인들이나 또 주변 분들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빚이 17억 원. 현금이 많이 돌기도 하지만 빚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게 또 사업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늘어난데 그러면 남편이 진 빚인데 왜 김혜선 씨 빚이 됐느냐. 이혼을 할 때 당시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이. 만약에 이 빚을 떠안아주면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주겠다. 아, 내 아이랑 헤어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내가 키워야지, 내가 일해서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두 번째 결혼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김혜선 씨 정말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아이와 그 빚을 맞바꾼 셈인데 근데 17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순간이 돌아오잖아요. 막 숨이 턱턱 막혔을 것 같아요. 제가 숨이 더 턱턱 막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김혜선 씨가 이 남편이요. 이 빚을 어디서 빌렸냐. 사채에서 빌렸어요. 아이고. 아유, 그럼 이자가 엄청나죠. 월 정말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1,600만 원이에요. 이자만 1,600억이니까 이게 원금을 언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지급이 심지어 하루만 늦어도 그야말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 100통씩 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독촉 전화가 오니까 숨통이 막 조여오고 안 되겠다 싶으면 김혜선 씨가
나 진짜 너무 미안한데 돈 조금만 빌려줘라고 지인들한테 사정을 해서 또 돈을 빌려서 원금도 아닙니다. 이자를 또 갚고 이자를 갚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었다고 해요. 야, 한 달 이자만 1,600만 원이면 정말 피가 마르죠. 네. 피가 마르고 아무리 배우라고 해도 네. 한 달에 1,600만 원 벌기 계속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채를 어떻게든 갚아야 여기에서 노연하겠다 싶어서 지인들한테 돈을 이제 빌리게 돼요. 그래서 한 지인이 통 크게 5억 원을 빌려줬어요. 오. 그러면 이거를 5억을 어떻게 갚았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딱 돈 들어온 걸 알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투자가 있는데 이거라면 5억이 금세 10억이 될 거야. 네. 아, 김혜선 씨 생각하기에 그럼 내가 5억을 갚는 게 아니라 10억을 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5억만 갚는다고 해도 이 5억 원을 금세 돌려줄 수 있는,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은 꿨는데 5억은 갚지도 못하고 오히려 5억 원을 사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혜선 씨가 우울증에 걸리게 됐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도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도 애들이 있잖아요. 힘을 냈다고 해요. 그래 비싼 인생 수업료 냈구나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요때 김혜선 씨의 또 잘못된 판단으로 또 5억 원을 빌려준 네. 분은 또 피해를 보시게 된 건데 결국 다 갚으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럼 김혜선 씨는 두 번째 남편이 진 빚을 모두 갚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때 연기 활동을 활발히 할 때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빚을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네. 이런 힘든 생활이 되풀이 되는데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네. 그 바로 파산 신청을 돕던 그분하고 이제 연애 감정이 생겼고 그래서 2015년에 연애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뭐 이렇게 결혼했어요 소식 알리면서 신혼집도 공개하고 알콩달콩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공개해서 어머 이번에는 좀 잘 만났나 봐 오래 갈까 봐 오래 가라 막 응원을 많은 분들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어지지 못하고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재혼 혹은 사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게 역시나 나의 행복도 있지만 아이의 행복도 있을 거예요. 김혜선 씨 역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이 성격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아이 엄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간에서 내가 좀 쉽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